한 중국 남자가 지인의 유학 소식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유학 가는 장소가 한국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는 평소 한국이 못 사는 나라로 인식되어 유학을 말렸지만 얼마 뒤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안이에요. 올해 35살이고 상하이에서 살고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는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밤이면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를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살던 메이를 동생처럼 여겨왔어요. 20살인 메이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리지만 그 애의 똑똑함과 열정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해요. 그런데 최근에 메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가요? 중국의 대학들도 충분히 좋은데 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 90년대쯤 처음 TV에서 접한 한국은 시골 같고 낙후된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중국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메이에게 너 정신이 나갔니?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메이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메이는 제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메이가 한국에 가면 고생만 하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깨끗한 물도 마시기 힘들고 매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메이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메이를 한국에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라고 열심히 설득했죠. 하지만 메이의 부모님도 이미 메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한 듯 했어요. 결국 메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공항에서 그 애를 배웅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메이가 떠나고 나서 매일 걱정했죠. 더럽고 위험한 한국 거리에서 메이가 고생하는 모습,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들이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메이의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메이를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죠.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걱정이 더 커져갔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한국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율도 높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캐리어도 잠금 장치가 튼튼한 걸로 챙겼죠. 호텔을 예약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요. 메이가 사는 곳 근처의 숙소들을 찾아봤는데 사진만 봐도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조금 멀어도 좋으니 깨끗한 곳에 묵자. 라고 생각하고 비싼 호텔을 예약했죠. 그나마 그곳이라면 벌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에 즐겨 차던 금목걸이랑 시계를 가져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놓고 가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 훔치려고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값싼 시계랑 목걸이로 대체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친구들한테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너 미쳤니?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대라고 충고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불안해졌죠. 혹시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출발 전날 메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내일 한국에 가. 너 보라. 메이는 정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오빠 갑자기 웬일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걱정돼서 그래.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죠. 메이는 한숨을 쉬더니 오빠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메이에 대한 걱정을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메이를 설득할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머리 아픈 고민들이 무색하게 비행기에서 내린 풍경은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다들 세련되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반짝반짝했어요. 어릴 적 TV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제가 좀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영어로 길을 물어볼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놀랍게도 안내 표지판이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한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택시기사님께 물어봤죠. 서울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요? 기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요즘은 손님 같은 외국인 관광객도 너무 많아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들의 서비스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친절하고 세심한 응대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고 고급스러워서 또 한 번 놀랐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샤워를 하려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 힘든데 여기서는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 거리를 걸어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며 걸어다니고 차들도 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게다가 밤이 되어도 거리가 밝고 안전해 보였어요.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이었어요. 식당에 들어가 보니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위생 상태도 좋아 보였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아, 이래서 메이가 한국에 오고 싶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불행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메이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대학교로 향했어요.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죠. 건물들이 너무 멋지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잔디밭은 푸르고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활기차 보였어요. 메이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국제적인 분위기일 줄은 몰랐네 하고 생각했어요. 메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얼마 전에 본 메이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메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오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한국 어때요? 놀랐죠?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응, 정말 많이 놀랐어.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었나 봐. 메이는 저를 데리고 캠퍼스 투어를 시켜줬어요. 도서관, 강의실, 학생식당. 모든 게 최신식이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메이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죠. 점심을 먹으러 학생식당에 갔는데 음식의 종류도 많고 맛도 좋더라고요. 가격도 꽤 합리적이었고요.
메이가 말하길 한국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듣다 보니 제가 다니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저녁에는 메이가 자주 가는 번화가로 갔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많더라고요. 한국의 밤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어요.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메이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CCTV도 많고 경찰들의 순찰도 자주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거기서도 놀랐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 종류도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심지어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랐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메이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됐고요.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부끄럽지만 동시에 기분 좋게 느껴졌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 깨끗한 거리, 정돈된 풍경.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 향이 솔솔 풍겨와 그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카페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는데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당황했죠. 그런데 직원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각자 노트북을 펴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이게 한국의 카페 문화구나 하고 생각했죠. 메이와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주변을 산책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메이를 만나 시내 구경을 나갔어요. 거리마다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뜨고 횡단보도엔 보행자 신호등과 함께 LED 바닥 신호등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감탄했죠. 점심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반찬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하나씩 맛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대형 쇼핑몰에 갔는데 그 규모와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쇼핑, 영화, 식사, 오락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서 놀랐고요.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기 좋아 보였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 펴고 앉아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 요트를 타는 사람들. 도심 속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해가 지자 강변의 다리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술을 사려던 메이에게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메이가 설명하길 한국은 미성년자, 음주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대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어느 날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제 짐들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갈 순 없잖아요.
중국에서라면 절대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을 거예요. 도난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손님이 제 표정을 눈치챘나 봐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의 물건을 봐준다니 이런 친절이 가능한가 싶었죠.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부탁을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제 물건은 그대로 있었고 그분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리로 돌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분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셨어요. 이 작은 경험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신뢰와 배려 문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모습들. 이런 작은 친절이 쌓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메이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 애도 비슷한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화라고 해요. 안전하고 배려심 넘치는 환경에서 생활하니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대요. 문득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매너가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반대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중국도 좋은 점이 많지만 한국의 이런 신뢰와 배려 문화는 정말 배울 만하다고 느꼈죠.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이런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은 메이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이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배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점점 메이의 상태가 나빠지는 게 보였죠. 결국 메이가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셨어요.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하고 또 다른 분은 메이가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셨죠. 한 아주머니는 본인의 겉옷을 벗어 메이에게 덮어주셨고요.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국인인 메이를 제대로 치료해줄까?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의료진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메이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고 일시적인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이가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체계적이어서 놀랐어요. 게다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도 않았어요. 외국인이라도 유학비자가 있으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오히려 중국보다 저렴한 것 같았죠. 메이가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옆 침대에 한국인 환자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영어로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퇴원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메이가 잘 이해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친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시민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메이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물었어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러자 메이가 오히려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빠도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잖아요. 메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SNS에 제 여행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의 발전된 모습,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등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사진과 함께 포스팅했어요. 놀랍게도 제 게시물에 많은 반응이 왔어요. 친구들은 제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듯 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 가졌던 편견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메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애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한국 홍보대사가 되셨네요. 농담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나 편견으로 인해 이런 좋은 경험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곳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았죠. 그래서 메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한국에서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상한가? 메이는 기쁜 듯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빠. 오히려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한국어 배워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한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어. 중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는 일이었어요. 한글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면서 이상하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언어 속에 담긴 예의와 존중의 의미를 알게 되니 한국인들의 행동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니까 재미도 늘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 나라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그럴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문득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자. 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외 사연 더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